아, 죄송합니다. 증권시장 못 갔어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뉴욕의 증권시장으로 가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 얼굴에 주름살 들은 것 봐. 일정이, 제가 감당 못할,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오늘 얼굴 좋아 보여요. 여기 와서 제일 많이 잔 것 같아요. 네. 여기 와서 오늘 한 7시간? 예. 아니야, 지난번에 한번 완전히 기절한 듯이 자서 9시에 조찬 모임인데 8시에 일어난 거. 8시 반.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오늘 저기 뉴욕 증권가는 그래서 어떡하냐면요. 얘 그 아침 방송 끝나고 할 거예요. 아침 방송 끝나고 맨하탄에 가서 그 우라질놈의 버라이즌을 환불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뉴욕 증권가를 잠깐 들러서 그 뭐라 그러나 한마디 하고, 그리고 뉴욕 타임즈, 예, 뉴욕 타임즈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 관광은 지금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3시간, 제가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 3시간 생방송 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요즘에 그 아침에 생방송 3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욕에 나가가지고 뭐 그 방문 중요한데 하고,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저녁 때 또 처음에는 내가 저녁 생방송을 했는데 체력이 딸려서 이제 못하겠어. 예. 아직까지 시차 적응은 안 된 것도 같고. 박 PD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또 뉴욕을 오자고 그러면 사표를 제출하겠다. 우리 오늘 박 PD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또 미국을 오자 그러면 사표를 제출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어딜 가면 박 PD는 놓고 가야 되겠다. 애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이제 지금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볼 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PD가 얘가 운동도 많이 했고 군대에서 나와서 체력이 좋은 애인데 너무 우리 둘을 못 따라오는 거야. 장로님하고 나를 못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냐, 그래서 이걸 얘 왜 이렇게 부실하지 그랬는데, 그 어제 동참했던, 어제 같이 갔던 조 목사님의 아들, 그 아들이 태권도 사범이야. 그게 운동을 많이 한 친구야. 아주 다부져요.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어제 그 일정은 되게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이 일정은, 그 이제 이 조 목사님의 아들이 따라간 건 3가지 의미가 있어. 첫째, 그 박 PD가 유달리 떨어진 애가 아니다. 조 목사님의 아들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저는, 이게 70대 장로님하고, 이제 내일 모레 칠순이시지만, 60대 장로님하고 40대 후반에 망치 부인이 견디는 걸, 이놈이 왜 이렇게 못 견딜까 그랬단 말이야. 근데, 미국의 20대, 미국의 19의 체력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뭐라 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정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나의 지금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거는 특별한 초능력이다. 초능력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 방송을 끝나고 조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잠깐 얘기를 한 다음에 부랴부랴 출발해가지고 그 메릴랜드로 가는 과정, 그 6시간쯤 걸렸어요. 5시간 반, 6시간 늘 걸려서 거길 가고, 거기서 저녁 잠깐 먹고 그냥 잤어. 그게
자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워싱턴까지 가는 게 원래 1시간인데 아침 트래픽이 걸려갖고 2시간 반을 차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걸어간 거야. 워싱턴까지. 아니, 백악관까지. 왜냐면 차로 가면 1시간 걸린다 그래서 걸어서 15분 만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린 장소에서 장로님은 커피를 사러 가시고 우리는 백악관 앞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백악관에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우리 시청자분이 우리 장로님께 감사의 뜻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장로님이 그 돈으로 우리 점심을 맛있게 사주셨어. 그리고 나서 그 링컨 메모리얼을 가야 된다. 그래서 링컨 메모리얼을 가서 딱 그 방송을 했잖아요. 짧은 2, 3분짜리 방송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 걸어갔어. 걷지 말았어야 됐어. 너무 멀어. 워싱턴에서 링컨 메모리얼이 그렇게 먼데 그걸 걸어간 거야.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딱 찍고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주차한 데까지 와가지고 주차를 찾아서 메릴랜드로 돌아가가지고 어제 우리를 데려가셨던 안내해 주신 분을 내려놓고 그리고 짐을 찾아서 다시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밤에 11시. 그러니까 이틀을 꼬박 워싱턴까지 운전해서 갔다 온다는 게 이틀 꼬박 드는 일이었어. 네, 기자 같았어요. 그런 일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물어봤어. 여쭤봤어. 장로님 평상시에 이렇게 하시나요? 했더니 이런 적 처음이래. 장로님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 이런 강행군은 태어나서 처음이시라고. 그래서 박 PD가 모자란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장로님이 심장병으로 10년 전에 쓰러지셨던 분이에요. 심장이 마비됐었던 심장마비로 10년 전에 한번 거의 이제 심정지가 됐던 분이야. 그게 되게 조심을 하고 여기 권사님께서 간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관리를 다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이 무리한 일정을 하시는 게 그게 내가 너무 죄송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 관리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그게 제가 느낀 게 지금 장로님하고 나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인간적인 건강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초인적인 힘으로 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재민이만 봤으면 얘가 마음이 없는 건가. 솔직히 얘가 마음이 없나 나만큼. 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뉴욕에 태권도 잡음하는 19살을 만나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재민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어떤 젊은이도 따라올 수 없는 비인간적 강행꾼이었던 거야. 우리 재민이가 어저께 누명을 벗었어. 예, 어제 우리 재민이가 누명을 벗었어요. 너 왜 그래? 그래서 가서 구박을 했더니 이제 막 지네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자기 괴롭다고. 근데 지 엄마도 뭐라고 막 그런 거야. 아마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모를 보좌를 해야지. 왜 이렇게 힘든 척을 하냐. 근데 힘든 척이 아니야. 19살짜리 태권도 사범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이었던 거야. 그걸 얘가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과정에서 2시간 자고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시차도 안 맞는데 얘가 자기를 또 한 번 뉴욕에 데려오겠다 그러면 자기 사표를 쓰겠다. 뭐? 그건 저 위에 있어. 네. 박 PD가 거기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초인적인 그러니까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 PD도 힘들었던 거다라는 걸 깨달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막 제가 신앙적인 얘기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이 얘기 꼭 해야 되겠어. 갑자기 조장로님의 아들이 워싱턴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도 되겠니? 감사하죠 하면서 같이 갔어. 근데 나는 솔직히 얘는 무슨 마음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걸까? 왜 갑자기 따라갈 마음이 생겼을까? 알 수가 없었어.
근데 그래도 이제 재민이 혼자보다는 한 명 더 있으면 좋으니까 가자고 그런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방송 그 친구가 없었으면 못했어요. 어제 방송을 그 친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여기 한국에서 가져간 유심 데이터 칩이 2개야. 그리고 버라이즌 에그를 가지고 갔고, 그런데 셋 다 워싱턴 앞에서는 차단이 되는 거야. 워싱턴 앞에서는 그게 차단이 된 거야. 외국인이라. 내가 외국인이라 외국인이 가지고 온 유심칩은 전부 차단이 되는 거야. 예. 그래갖고 방송을 할 수 없었어. 10시간을 왕복해서 왔다가도 그걸 모른 거야, 우리가. 그 외국인은 차단되는 걸 몰랐어. 아무도 몰랐대. 내가 그날 어저께 가서 안 거야. 아무도 몰랐대, 그런 거. 근데 그 어진이라는 친구가 가져간 걔 데이터가 6기가가 남아있었어. 온 가족이 같이 쓰는 데이터 중에 6기가가 남아있었대. 그래서 그 데이터로 방송을 한 거예요. 걔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걔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걔는 미국인이라서 미국 그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데이터만 쓸 수 있었던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걔가 안 왔으면, 그 친구가, 그 조 목사님 아들이 안 왔으면 우리 워싱턴 방송 할 수 없었다니까. 사전에 전혀 몰랐어. 이거는 진짜 우리 조카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사랑하는 이모지만 여기 미국에 또 한번 오자 그러면 사표를 쓸 마음이다. 근데 분명한 건 이번에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겠다. 얘 말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걸 알겠다. 저는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이 일정일지 몰라도 이 우리 조카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여행의 의미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진짜 신기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어진이가 간 세 번째 이유는, 첫째는 우리 장로님과 망치 부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해서 보내신 거고, 두 번째는 어진이가 없었다라면 워싱턴 생방송은 불가능했어요. 그 친구의 데이터만 연결돼. 그러니까 그게 워싱턴 경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안전, 보안을 위해서. 왜냐면 그렇잖아. 외국인이 와갖고 인터넷으로 뭔가 해킹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단기 데이터는 차단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어진이란 친구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자네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딱 맞았다. 그러니까 이 어진이란 친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게 혹시 신뢰가 될까봐 못하신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잖아. 뭐 신뢰가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 어진이란 친구에게 꼭 풀어야 될 어떤 키를 풀어주시려고 그 친구를 보내신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정말 그 워싱턴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 진짜 적당히 멋있으셔도 되는데, 저는 왜 재벌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막 그 재벌 남자가 그 뚱뚱하고 못생기고 승질 나쁜 여자한테 모든 걸 다 해주잖아. 그리고 그 여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 널 사랑하니까 그러잖아. 나는 그 상황이 나와 하나님 관계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정말 그 재벌 남자는 가짜지. 드라마 속에 나온 재벌 남자는 가짜인데 하나님은 실제이고, 그리고 못생기고 승질 나쁘고 가난한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시잖아. 그럼 내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럼 널 사랑하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인간 중에 우리 김용석이 제일 멋있다라면, 정말 이 하나님은 너무 멋있어.
예. 그래서 어제 그 워싱턴에 조 목사님 아들을 통해서 동행하게 하시면서 또 한 번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 예. 진짜 하나님은 드라마라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 저는 그래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뉴욕의 망치 부인이 와서 뉴욕의 시민들이 막 뉴욕에 있는 한인들이 막 망치 부인을 막 이렇게 환호하는 걸 보고 싶으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이게 망치 부인이 언제 어디로 갈 건지 공개를 딱 2군데밖에 안 했어. 워싱턴하고 뉴욕. 나머지는 다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른 시민들을 막 불러 모으고 이런 일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로님께서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또 세계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망치 부인을 불러다 이런 방송을 해서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겠다. 이게 처음부터 목적이었다는 거야. 나는 되게 부담스러웠어. 아니 망치 부인 시청자들이 막 이렇게 망치 부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이런 거 혹시 기대하셨으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런 걸 기대하신 게 아니라 딱 내가 계획한 대로야 하시는 거야. 본인이 계획한 대로다 라고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 간증은 기대 이상이었다. 예.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그러네. 맞다. 진짜 40장. 이사야서 40장. 진짜 그거네. 딱 저 말씀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말한 게 기억나요. 그렇군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 전 일정을 통해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선포다. 근데 이제 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워싱턴 방송이 좀 부족했나요? 여러분이 기대하신 미국에 대한 저주가 없어서 좀 실망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제가 종편 미디어를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돈인데 돈으로 하는 걸. 종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백악관 방송으로 우리 가족 한참 울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울어서 따라오셨구나. 최고로 감동적인 방송. 그렇게 진짜 감동이었어요? 근데 왜 아무도 그런 표현을 안 해? 나는 그 채팅창에 별로 그런 말이 없어서 이게 별로 시청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나 보다.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뭔가 좀 강하게 미국을 저주해 주기를 바랬는데 안에서 실망하셨나? 그게 아니라 우느라고 우느라고 채팅 못하고 버퍼날까봐 채팅 못하고 집중하느라고 채팅을 못한 거지. 제가 좀 과묵해서 네.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난번 유엔본부 때도 채팅창에 글이 안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 시청자들이 바라는 게 따로 있어도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이 따로 있어도 나는 해야 할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튕길까봐 조심조심. 원래 이 방에 과묵한 시청자가 많습니다. 왕팬이 아닌 광팬이 됐다. 버퍼 날까봐가 제일 많다. 알았어. 예. 그러니까 어제 내용이 좀 부족하지. 우리 김천이나 성주 군민들이 보시기에 어제 내용이 좀 부족했을까요? 전 솔직히 그랬어요.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미국에 와서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이 쭉 나오길래 도대체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또 나오나? 유엔본부에서 한 얘기랑 또 비슷한 얘기가 왜 또 나올까? 근데 그 얘기를 쭉 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알고 있다.
저 여자는 미국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네가 모르니까 그런 말 하지라는 말 못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자란 청년도 몰랐던 얘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네가 뭘 아냐, 미국의 네가 역사를 알아, 미국의 내용을 알아,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해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몰랐던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강하고 아름다운 미국이 회복되어야 된다. 지금 이 부시와 무기 사업자들로 인해서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이 미국이 정말 기독교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 과정이 나왔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교민분들이 기분 나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제일 가슴 아팠어요. 사드. 망친이 울면 저희도 따라 울어요. 제발 울지 말아요. 알았어요. 그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깨우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미국의 역사, 우리가 몰랐던 미국의 역사를 쭉 녹아 들어가서 오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네. 이제 어제까지가 평화의 이야기예요. 어제까지가 평화의 이야기고, 원래 오늘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뉴욕의 증권시장에 가서, 뭐라 그러니, 탐욕을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뉴욕에 가는 게 탐욕이다. 왜냐면, 뉴욕에 가려면 오늘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오늘 아침에 뉴욕의 증권시장 가는 게, 그게 탐욕이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여서,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게 쭉 자기로. 그래서 오전에 새벽기도 하려고 일어났어. 새벽기도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났는데, 이제 어저께 책으로 읽었는데, 미처 시간이 모자라고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이패드로 다른 버전을 읽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탁 아이패드가 날 때리더라고. 졸고 있었던 거지. 그만 자. 자. 그래서 네. 그리고 한 15분인가 성경 읽다가 도로 잠들어 버렸어. 푹 잤어. 푹 잤더니 지금 목도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푹 자고 일어나니까 어저께 우리 권사님께서 그 생강차를 또 끓여 놓으셔갖고 생강차 주시고, 그리고 이제 푹 자고 나니까 어제보다 목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일정이 사실 나는 대충 짠 거야. 대충 짰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로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짜신 것 같아. 근데 장로님의 계획하고 나의 어떤 계획하고가 사실은 조금 처음에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 둘이서 합의 본 일정이야. 둘이서 합의 본 일정인데, 이걸 딱 하나님께서 첫 번째 챕터는 회복이고, 두 번째 챕터는 평화이고, 세 번째 챕터는 단결이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평화다. 이 전체 일정은 평화라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진행되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죠. 수요일 날 출발하기 전에 여기 우리 조 목사님의 뉴욕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 뭐라고 그러시냐? 이 조원태 목사님이 평생 키워드가 평화래. 조원태 목사님이 목회의 방향의 키워드가 평화라는 거야. 그냥 진짜요? 진짜래. 그러니까 이 조 목사님이 조원태라는 한 사람을, 그분이 어려서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이런 과정에서 고아원에서 자라셨대요. 고아원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님 되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유학을 오려고 600만 원을 준비하셨대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필리핀인가 어디에 600만 원이 있으면 교회를 짓는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간증을 하는 걸 봤대. 그래서 자기가 유학 가려고 그 어려운 형편에 모은 돈을 몽땅 헌금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목포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면서 교회마다 들러서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유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시면 평생 감사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후원을 해주시고 어떤 목사님 후원을 안 해주셨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영국에 유학 갔다가 미국으로 오셔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잘 나가는 교회에서 꽤 큰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초빙을 했다는 거야. 이분을. 한국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분을 초빙을 했대. 목사로 봐달라고. 담임 목사로. 거절하셨대요. 그리고 38명 남아있는 뉴욕 우리 교회로 온 거를. 38명 있는 뉴욕 우리 교회로 와서 지금 300명으로 키워놓은 거야, 교회를. 250에서 300명이 예배를 드리게끔 이게 키운 분이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진 뜻이, 그래서 뉴욕의 우리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평화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분단 평화학교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그 평화학교를 만들어서 독일과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평화에 대한 의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갖고 이분의 자녀가 사실은 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학비가 너무 비싸갖고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놓고 못 간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 이분의 자녀가 못 갈 이유가 없어. 여기는 이게 목사님 자녀이고 수입이 많지 않으면 갈 수 있대. 그런데 합격증을 받아놓고 못 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자네한테 특별한 계획이 있다. 자네가 그 좋은 명문대를 가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그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까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장학금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자네에게 또 다른 비전이 있는 거다. 가령 우리 딸이 특목고에 못 가게 된 거, 그 못 가게 된 거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처럼 안 될 때는,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자네한테 원대한 뜻이 있는 거다. 만약에 이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해봐. 그럼 미국의 명문대학 졸업해서 그냥 세속적으로 성공해서 살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로 키우시려는 뜻이 있으시다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명문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세속적으로 성공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가시게 한 거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내가 어제 그 말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그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갔으니. 근데 내가 그 대학을 못 간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주실 때는 그게 의미 있는 거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어떤 일이 딱 안 된다라는 벽에 부딪히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뚫고 성장을 하면 그 사람은 이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다. 그러다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딱 시련에 부딪혔다는 건 또 한 단계 성장해야 될 때가 도착한 거니, 이걸 깨나가면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다. 그러니 이 10대 후반에 만난 이 첫 시련이 자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니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갑자기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이 친구가 고민하는 그 핵심이었대.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얘가 성격이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어제 삼각대를 치우라고 그런 거야. 삼각대는 안 된다. 핑계가. 삼각대는 안 된다, 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접고 딴 데로 가자. 근데 이 친구가 삼각대를 접어라. 지 같은 거야. 자기가 딱 카메라를 든 거야.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힘들어요. 이게 딱 이 높이에 맞춰서 들고 있으면 이게 힘든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딱 그걸 들고 아니라고. 여기서 하시라고. 끝까지. 그래서 내가 어제 그 뉴욕 방송을 마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만큼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고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던 거지. 근데 이 친구가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못 갔다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다. 왜냐? 그렇게 명문대를 나오면 소위 자기도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성공해서 세속적인 돈을 추구하고 살 수 있잖아. 이런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막으신 거지. 그래서 자네한테 특별한 계획이 있다 라고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어제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재민이가 생각 못한 게 아니라 우리 재민이는 가방을 양쪽으로 메고 손에 가득 짐을 들고 있었어. 손에 가득 내 아이패드와 나의 그 통신 장비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체크해야 될 뭐 내 방송 내용을 적는 메모지와 이런 걸 들고 있어서 재민이는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야. 재민이가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친구가 안 갔으면 막판에 내가 들고 했어. 막판에 내가 들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 친구가 갔어야만 했어. 자, 우리 재민이의 모습을 누가 찍어놓은 거야. 이런 재민이처럼 카메라를 들으라고 하면 안 돼. 얘가 저 짐을 지고 다 걸어서 따라다니는 거야. 이거 다 우리 동생한테 칼 맞는 거 아니야?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어진이가 간 이유는 세 가지라니까. 첫째, 아니 어떻게 60대 장로님과 40대 후반의 이모보다도 체력이 딸리냐라고 끊임없이 얘가 스스로 막 마음속에 너무 부끄러웠던 거야. 창피하고 속상하고 미안하고 이 중요한 일인데 왜 자기 체력이 따라주지 못할까? 그래서 속으로 되게 고민하고 있었대. 근데 어떻게 19살 태권도 사범도 못 따라오는 일정인 걸 본 거야.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어, 마음이. 이건 얘가 모자란 게 아니라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하고 망치부인에게는 특별한 에너지원을 주셔서 그 초인적인 힘을 주시고 그 초인적인 힘을 따라오라고. 재민아 미안해. 억울해 죽겠네. 억울해 죽겠대 지금. 짐은 들고 마음은 내려놓음. 이거 사람의 체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체력으로 못하는 일이야. 누구든지 와서 한번 해봐. 누구든지 내가 했던 일정을 한번 똑같이 해봐. 그 UN 본부 앞에서 3시간 떠들어보고 아프리카 방송에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3시간 떠들어보고 이 모든 일정을 나처럼 똑같은 일정을 한번 해봐. 중간에 죽을걸?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박 PD님이나 나나 건강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였던 거지. 하나님의 에너지가 아니면 못해. 그리고 이게 사람의, 왜 여러분 초능력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초능력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초능력이 가능하다고 봐. 뭐 눈에서 빛이 나가고 이런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 초능력이 가능해요. 초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능력이잖아.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정신력이거든. 정신적인 마인드가 이 마음속으로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능력을 내는 거야. 근데 그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스스로 초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나 장로님 같은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 못해. 우리 조카가 얘가 헬스도 매일 2시간씩 하고 건강과 체력을 갖고 있는 애인데 내 방송 한 달 한 다음에 완전히 얘가 멘붕에 걸렸어. 진지하게 진희 엄마한테 그만두면 안 되냐고 묻는 모양이야. 딱 한 달 한 다음에 너무 지쳐가지고 얘가 정말 못하겠다. 진짜 이모 따라가면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슬슬 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어쩜 얘가 뉴욕에서 돌아간 다음에 사표 낼지도 몰라.
자, 그래서 이 초인적인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어저께 그 뉴욕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 결론이 뭐냐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어달라.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투표권, 유권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한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갖게 되면 그게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야.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얘기로 마무리를 했다는 게, 나는 나름 의미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 사표수리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이사회잖아.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일종의 기획사야. 그래서 하 사장님과 김 사장님을, 이제 그러니까 하 사장님의 뜻에 따라 김 사장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이 망치부인 기획사에 그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이사진이잖아. 근데 그 이사진이 박 PD의 사표수리를 방금 거부하셨습니다. 박 PD 미안하다. 너의 사표수리는 거부되었어. 네,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공진단과 그 홍삼, 이거를 싸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으면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나는 홍삼을 먹고, 우리 재민이한테 지금 공진단을 먹이면서, 근데 이게 얘가 막 기절하려네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몇 시간씩 길에서 서 있어야 되고, 그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고, 잠은 4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20시간을 우리가 일을 했어. 예, 여기 와서 20시간 동안을 여러분이 보시는 잠깐의 장면을 위해서 우리는 20시간을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견디지를 못한 거지.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나마 얘는 4시간, 나는 2시간에서 3시간. 이 공진단이 지난번 전주에 갔을 때 우리 시청자분이 주신 공진단이야. 그걸 내가 비상시에 아껴 먹어야지 그러고 갖고 있다가 이번에 내가 이 일정이 너무 무리할까봐 싸갖고 왔는데 지금 나눠 먹고 있는 중이야. 우리 재민이 거의 재입대한 분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이모 덕에 뉴욕 갔지 이러면 친구를 팬데 죽여버린다 그러는 거야. 네가 해봐 새끼야 막.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너 뭐를 지고 네가 그 12일 동안 행군한다고 생각해봐 새끼야. 그러면 재민아 미안하다 다 그런데 지네 군대용으로 무슨 뭐 어떤 되게 무거운 무전기가 있대. 그 무전기 무게래 내 가방이. 그걸 메고 12일 동안 행군해봐 새끼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재민아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만둬. 군대 다시 간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우리 재민이가 사실은 근데 거의 뉴욕을 못 봤어요. 왜냐면 얘가 내가 방송하는 동안은 채팅창을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내가 방송한 내용을 계속 써머리 하느라고, 이모가 어떤 내용을 말했다라는 거, 그거를 써머리 하느라고 거의 주변을 둘러볼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모가 또 막 강행군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지쳐가지고 차 안에선 자고, 거의 지금 이건 뉴욕 여행이 아니야. 뉴욕 여행이 아니라 얘는 완전히 지금 너무 피곤해하고 있어. 그래서 다만 얘가 깨달은 바는 얘가 깨달은 건 하나님은 계시다. 제일 중요한 건 깨달았고, 미국은 인터넷이 안 돼서 올 곳이 못 된다. 처음에 이민을 고민하다가 인터넷이 너무 안 돼서 이모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보는 장면은 막 여기저기서 시도하다가 인터넷이 되는 장면부터 보신 거예요. 근데 얘는 이모가 여기저기서 인터넷이 안 돼서 막 속상하면서 동동거리고 뛰어다니는 걸 얘가 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이모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시지 않는 장면이 더 고생스러운 거야. 그게 이제 얘가 이 인터넷이 안 돼서 미국에 올 곳이 못 된다고. 네. 네네. 그래서 난 이제 우리 재민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군대가 제일 힘든 속에 경험을 주었다라면, 저는 이제 뉴욕행을 막 이모랑 같이 쭉 다니면서 얘가
나는 깊이 깨달은 바가 있을 거라고 봐. 그 여기서 살아남아 돌아가면, 이 일에서 살아남아 돌아가면 나는 얘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거라고 봐. 내 밑에서 이 뉴욕의 이 12일을 살아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서 살아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재민이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마지막 날 10월 10일 그 밤 10시에는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같이 그 축족 일정을 정리할 거예요. 근데 난 참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장로님을, 근데 내 생각이 진짜, 내가 20년이 지나면 여자 이춘범이 되어 있겠구나. 내가 20년 뒤에 여자 이춘범이 되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똑같아. 정말 기질이 똑같아. 뭐까지 똑같으냐면, 망개구리 정신. 여기는 춘개구리 정신이야. 하라면 하는데. 아무도 안 한 거는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그러잖아. 아무도 안 간 게 가는 거 좋아하고, 이분도 평생 그랬대. 아무도 안 한 거는 하는데, 누가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할게. 그 다음에 이분이 망치가 마음에 들었던 건 그 멘트.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이분도 그랬다는 거야. 남들이 좋게 여기서 그만해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갈만하게 가자 그럴 때 싫다 그러고 자기 본인이 뜻을 세웠으면 가야 할 길을 간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하기로 한 건 반드시 끝을 봤대. 내가 그랬잖아.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분도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야. 자기는 일을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시작하지 않았고 하면 끝을 봤다. 근데 이제 망치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랑 똑같네? 그래갖고 보신 거야. 그니까 이 권사님이, 제가 오늘 아침에 식당에 그 얘기였어요. 우리 이제 장로님은 내가 다른 여자도 구할 수 있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 김사장이나 여기 권사님 같이 우리 같은 성격을 받아줄 수 있는 이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고 감사하면서 사셔야 된다고. 예. 근데 진짜 장난꾸러기 같고, 이분이 올해 11월에 칠순이시래요. 예. 올해 11월에 칠순이신 분인데, 아주 개구장이의 얼굴이 있어. 개구장이의 얼굴이 있어. 여러분들이 나보고 자꾸 귀엽다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를 보면서 자꾸 귀엽다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 망치 부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개구장이 같은 기질,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느껴졌어. 왜 나더러 귀엽다고 그러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묶으신 거야. 묶어갖고 이번에 이 중요할 때 뉴욕에 보내셔서 그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공통점. 입을 열면 위험해져.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이 기억력이 좋으셔서 모든 사람의 모든 걸 기억해. 누구누구가, 아버지는 누구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 입을 열면 곤란해져. 그랬고, 우리 재민이가, 안 돼. 내가 할 말인데, 그 자식이, 잠깐만요. 하면서 막 말리는 거. 입 열면 곤란해지는 거. 진짜 똑같아. 아니, 나한테 자꾸 귀엽다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만큼 살았으면 뭔가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좀 세상에 어울려서 살아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애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런 면. 그런 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귀엽다라고 보신 게 아닐까. 근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자꾸 음소거. 음소거를 자꾸 한 이유야. 입 열면 위험해.
아이고. 근데 우리 재민이랑 올 때까지, 근데 이모 왜 부르신 거야? 아, 몰라. 괜찮겠어? 아, 몰라. 근데 왜, 이모 왜 오는 거야? 이 비행기에서 대화야. 아, 몰라. 이모, 근데 이모를 초청한 사람이 누구야? 몰라. 근데 이모 왜 가는 거야? 몰라. 뭐 믿고 가는 거야? 아, 몰라. 네. 모르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와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야, 진짜 하나님 진짜, 진짜 제가요, 정말 하나님 진짜, 좀 그래요. 좀 그렇더라. 장로님 칠순 때 생방 전화통화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근데 장로님 뭐랬는 줄 알아? 나를 여기서 재워주시고, 아니 호텔로 치면 솔직히 여기가 호텔보다 나아. 여기 호텔보다 나아. 여기가 이제 간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40년 동안 간호사를 하신 분이에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 집안의 위생 상태가 병원 같아. 집안의 위생 상태가 병원 수준이야. 내가 사실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집안에 이렇게 지저분한 집에 못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나 이 위생 상태가 병원 수준이고, 그 다음에 안전하기는 아주 여기가 약간 좀 외진 시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 이 동네에선 살인사건 이런 거 난 적이 없대. 그런 동네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캐나다에서 마지막 호텔에서 털렸잖아. 캐나다에 묵었던 마지막 밤, 그때 그 호텔에 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 호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누군가 들어왔다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들어왔다 나갈 수가 없어. 낮 시간에 우리가 나가 있는 동안에 권사님이 계속 계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안 계실 때는 권사님과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안전하고, 그러면서 또 웃긴 거, 다른 집은 이 정도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대요. 그것도 내가 이번에 메릴랜드 가서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마트폰만 한다는 거야. 왜? 아프리카를 안 보면 100메가가 필요 없대. 여기는 100메가 와이파이가 들어와니까 100메가 와이파이야.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하는 거고, 다른 집들은 이렇게 100메가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 미국은 100메가가 필요 없어. 30메가로 충분하대. 그러니까 왜 트위터나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적은 데이터를 쓰는 이유가 그거야. 미국의 회선 수준이 30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메가 와이파이를 가진 집이 드물다는 거야. 왜냐하면 100메가 와이파이가 10만원 이상이래요. 100메가 와이파이가 10만원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장로님은 이 버라이즌이라는 통신사로 그 IPTV를 신청하시니까 100메가를 깔아준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이 위급할 때 내가 한국을 떠나 있으면서도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은 게 매일 정기적으로 생방송을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매일매일 제 얼굴을 보니까 불안하지 않잖아.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우리도 텔레그램 정도는 할 수 있어. 좀 늦어서 그렇지. 뱅뱅 돌긴 도는데 텔레그램이라든가 뉴스는 볼 수 있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이 미국은 그게 그 이상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불편을 모르는 거야. 왜 그런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경험해보지 못, 그러니까 기가 인터넷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30메가에서 불편함을 모르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집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정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장로님도 몰랐던 부분이 많아. 장로님도 몰랐던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IT도 다 하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IT도 하신다 그랬잖아. 옛날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언젠가 비밀번호 365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거 무슨 내용이냐.
어느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야, 오늘은 비밀번호 방송을 한번 해보자 이러시는 거야. 내가 기도하다 말고, 아이, 비밀번호로 방송하면 저기 방송 리스트에 안 떠요. 그러니까 떠 이러시는 거야. 안 뜬다니까요. 아, 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왔어. 그래가지고 시키니까 막 째려보면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제목을 하나님이 1년 동안 당신을 사랑하는 날수는이라고 하래.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당신을 사랑하는 날수는 안 돼요? 그랬지 내가. 20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때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그랬어. 하여튼 그렇게 하래. 해서 제목을 적었어. 그 다음에 답은 내가 0052 이렇게 했을 때 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0053 그래서 주일날 숫자를 댔더니 막 소리 지르시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365 그래서 그래서 0365 했더니 0365로 하지 말고 그냥 365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비밀번호 4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랬어. 된다는 거야. 365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안 된다니까. 그래서 365 누구 딱 오늘 했는데 된 거야. 정말 하나님이 1년 동안 당신을 사랑하는 날수는 그러니까 0365가 아니라 365 딱 쓰고 방송 시작을 했는데 되는 거야. 너무 놀랬어. 그때 그걸 어떻게 인증이 됐냐면 그래서 365를 치고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근데 365를 몰라갖고 못 들어온 거야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르서 못 들어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0365로 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365로 친 사람이랑 0365를 친 사람이랑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그 생방송이 인증이 된 거야. 이게 365로 된다는 거를 망치 부인은 하여튼 모르고 이 일이 됐다. 이게 정말 우연히 된 일이면 알았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아무도 몰랐대요. 외국인 유심칩으로 워싱턴 앞에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걸 아무도 몰랐대. 아무도 안 사람이 없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 거야. 그래서 이 친구 데이터를 갖고 있는 친구를 따라 붙여주신 거야.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계획으로는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휴대폰으로 테더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핫스팟으로 연결해가지고 어제 방송을 한 거예요. 10시간 운전해서 갔다가 허탕치고 올 뻔했어. 얘가 안 갔으면 진짜 못했다니까. 어제 방송 없었어. 이거는 진짜 간증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팩트예요. 차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 데이터를 쓸 수 없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야. 진짜 어떻게 그 애가 갈 마음이 났을까. 그리고 가서 이 애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더 웃긴 건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대. 그러면 대부분 데이터가 소진되고 어제 같은 날 데이터가 안 남아있어야 되는데 6기가가 남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기가로 내가 방송을 한 거야. 이거 나는 내가 여기서 겪은 거 나는 이거 나중에 책으로 쓰고 싶어. 이 뉴욕의 이 일정을 내가 이걸 책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망치 부인의 이 간증을 그러니까 내가 겪은 하나님 하사장님 왜 이러세요? 이런 제목으로 내가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내 책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 무엇보다 내 이야기는 증인이 있어. 그치? 증인이 있어. 누구? 여러분이 증인이잖아. 내가 나중에 책을 만약에 낸다면 여러분이 그때 그 본 증인들의 아이디를 제가 넣을게요. 그 책 맨 뒷부분에 그 모든 기적을 본 증인들의 아이디를 좀 이렇게 배경으로 넣을까 생각 중이야. 하사장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지금 이 망치 부인의
이 유튜브 아니, 이 아프리카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이, 그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 내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새누리가 180에서 230 간다고 할 때, 아니다! 더민주가 220에서 30 간다. 여소야대 될 거다. 그리고 더민주가 일당 될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이 믿어주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된 거란 말이야. 그 기적의 증인이야. 그 다음에 이 뉴욕의 모든 일정에 여러분이 증인이야. 좌우지간, 예. 총선 증인, 여기도요. 여러분, 일단 몇 권 예약 얘기는, 예, 30권 예약, 한 권 예약, 뭐 여기 그러시는데요. 일단 그 책 예약은 나온 다음에, 내가 좀 안 바빠야, 안 바빠야 책을 내. 한마디로 이제 내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날 감옥에 잡아넣는다든가, 그러면 내가 감옥 가서 책을 쓸게. 내가 이제 감옥 가면 그때 가서 책을 쓸 거니까, 벌써 막 예약에, 이제 예약 판매 뭐 이런 거는 좀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내게 되면, 내가 전국 북콘서트를 다니려고, 전국 북콘서트, 핑계 좋잖아. 길거리 북콘서트, 해서 다니려고. 네. 감옥 간다니까, 뭐? 감옥을 보내야겠다? 야, 감옥을 간다 그러면, 망치부인님 책 얘기 안 할게요. 이게 답이 나와야지. 이것들이 감옥을 보내야겠다니. 자, 우리 그 얘기, 김제동 이야기 해볼까요? 김제동 이야기? 자, 내가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여기 미국 시간으로 어저께였고, 여러분은 오늘인가? 하여튼, 한국에서도 이틀에 걸친 일이죠? 새누리당에서 김제동을 국감에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김제동이, 좋다. 부르면 언제든 응하겠다. 근데 나 부를 때 준비 잘해야 될 거다 그랬다며. 그러면서 자기가 방위였는데 매일 일과 끝나면 남아서 그 매일 사회를 봤다. 그것부터가 군법 위반이다. 그리고 떠들었더니 증인 채택 취소했다고.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며.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 잘하고 나를 불러라. 그랬더니만 언제든 국감 나갈 테니까 감당할 준비하라. 일과 후에 군 장성 회식 자리에서 사회 봤다. 그 자체가 군법 위반이다. 그거 나간 다음에 취소됐다며. 야. 그럼 김지성을 부르려고 했다가 뺀 김제동을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대. 이거 진짜 실화예요? 정말 실화야? 국방위 김제동 증인 채택 안기로 김영우는 허위사실 개그 소재 삼아서 안 된다. 사죄해야 마땅하다. 야, 그러면 말이야, 너네 이제까지 자기가 군대에서 인민군이랑 15대1로 싸웠다. 전방 가가지고 자기가 15대1로 싸워가지고 15명을 전부 다 사살하고 내가 휴가 나온 거야. 그랬던 선배들 다 찾아볼까? 역사적으로 그 술만 먹으면 자기가 군대에서 날국이었다고 거짓말한 선배들이 대한민국에 내가 볼 때 1000많은데 내 말이 맞아 틀려? 이제까지 군대에서 웃긴 얘기, 야, 내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러면서 선배들이 그러는 거야. 어느 날, 헬기 타고, 높은 사람이 온다 그래갖고, 지붕에 광 낸 적 있다.
그거 사실이야? 허위사실이야. 또 어떤 선배는 어느 날 이렇게 도로로 온다 그래갖고 밧줄을 못 가갖고 가로수를 줄 세웠다. 그런 건 다 사실이야? 군대 갔다가 얘기하는 거, 특히 비 오는 날 축구한 얘기, 비 오는 날 축구한 얘기 하면서 막 입에 침 튀긴 거, 뭐 수십 명을 해치고 자기가 골 넣었다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밀었다는 공군부터 그동안의 사실 말이야. 군대 갔다 와가지고 기분 나쁘고 속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우스갯소리로 삼으면서 살아온 거지. 그걸 무슨 군에 대한 허위사실은 곤란해? 지랄. 야!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는 옛날에 그 골리앗 이런 거 중장비 공장에 가가지고 딱 손들고 찍어놓고 그 무슨 산업 시찰 하시면서 뭐를 지시하셨다. 야, 저 위에 달려있는 골리앗이 박정희가 손가락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냐? 그때 70년대 우리 국민들이 무식하고 모르니까 오메 진짜 그랬나벼. 그러고 넘어간 거지. 연병. 박정희 허위사실부터 얘기해봐. 박정희는 멀쩡한 농민들, 멀쩡한 어민들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던 사람이야. 어디서 허위사실 얘기를 해? 개그맨이 개그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을 갖고 그걸로 국감 채택할 거면 국감 처음부터 다시 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죽인 사람들, 그 죄 없이 죽은 사람들한테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말이야 개실했던 거부터 다 해. 이 쌍놈 새끼들아. 군부대에서 사상범으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고생했던 그 사람들부터 다 조사해. 이 쌍놈 새끼들아. 어디서 이놈 새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니까 사과를 하라고 지랄이야. 시작해봐.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봐. 이것들이 진짜. 릴렉스. 진정하는 마음으로 김현정 그거 보내주셨나요? 제가 이걸 다 못 봐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봤어야 됐는데 못 봤어 뉴스를. 국감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여기 이건가? 이거다. 이건 유튜브고 일단 뭐 여러분들은 다 보셨죠 유튜브를. 근데 제가 여기서 유튜브를 보여드리면 이거 하나로 좀 발언만 정리된 거 없나? 일단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리기가 지금은 이제 내가 휴대폰으로 방송하는 거라 휴대폰으로 방송하는 거라 좀 어렵고 예, 이 김제동 행간 지금
팟빵을 지금 다운받으라고 뜨면서 왜 이렇게 그냥 바로 듣기가 안 되지? 잠깐만. 근데 여러분, 막간에 기가 막힌 얘기 해줄게. 내가 이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요. 미국에서 케이블 방송이 있는데 이 미국의 전국적 케이블망이 만들어졌대. 근데 이 전국적 케이블망에서 JTBC가 안 된대. 채널A, TV조선, MBN만 되고 YTN 이런 건 되는데 JTBC가 안 된대요. 그 얘기 알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JTBC 뉴스를 접속해서 듣기가 너무 어렵대. 계속 바이러스가 걸리고 접근이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에러가 뜨고. 이게 AT&T라는 통신사가 전국의 전국 모든 케이블망을 장악을 했대요. 그러면서 얘네가 방송을 송출하는데 그래서 미국 한인사회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였어. 예. 미국의 한인사회에서 JTBC는 안 된대. 채널A, TV조선, MBN은 되는데 JTBC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이 그냥 그런 채널A, TV조선을 보니까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야. 미국판 종편. 이게 내가 그랬잖아. 미국의 언론사가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사의 문제인 거야. 미국의 케이블사에서 그 CNN이라는 거, 예, 그 CNN이라는 게 내가 언제 만들어졌냐? 걸프전에 현장 중계하면서 뜬 언론이라 했잖아. 그 다음에 미국의 폭스사, 그 폭스사가 종편이야. 미국판 종편. 그 폭스가 공화당의 오랜 지지자들이야. 그런데 이 폭스처럼 이 미국의 미디어들이 이미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AT&T가 한국의 케이블을 세상에 채널A, TV조선, MBN만 모든 YTN까지 모든 한인들이 볼 수 있는데 JTBC는 안 해준대. JTBC는 송출 안 한대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사회가 지금 이렇게 병들고 있다는 거야. 이거 몰랐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 미국의 한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미국의 한인들이 내 기억에 이 70년대 80년대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했는데 정말 지원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기지 역할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번에 역사적으로 찾았잖아. 그 1920년대에 뉴욕 한인교회를 처음 만들면서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고 그 뒤에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운동가들을 지원했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의 한인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보수화됐는가. 내가 그 원인을 몰랐는데 목요일날 내가 메릴랜드에 우리 장로님 동생 집에 가서 그 얘기를 우연히 들은 거야. 전국적인 케이블망에서 요즘에 내가 YTN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YTN을 어떤 구조로 보시나요? 했더니 여기는 케이블이 돼가지고 YTN, 채널A, TV조선, MBN을 다 본다는 거야. JTBC는 했더니 JTBC는 안 나온대. 그래서 알았어. 그러니까 모른 거야. JTBC가 여기는 송출이 안 돼서 JTBC나 TV에는 인터넷으로 봐야 되는데 손석희 뉴스가 그렇게 접속이 안 된대. 그 얘기는 어떻게 알았냐? 어제 워싱턴 모임을 끝내고 어떤 시청자가 그러는 거야. 망치 부인하고 손석희 뉴스만 보는데 손석희 뉴스가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더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내가 미국 외국인이라고 워싱턴에서 나 차단해버리잖아. 내가 볼 때는 손석희 뉴스는 아예 접속을 못하게끔
충분히 장치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그죠? 이거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여기서 가만히 있어 보자. 안녕하세요. 네네. TV 강좌에서 굵직한 얘기들을 많이 김용옥 저기로 바로 가네. 예. 여기 있다. 요거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충격적이셨죠, 인터뷰? 네, 예, 좀. 그러니까 김영란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들도 충격적이었고 시행 후에 야 우리 이렇게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들을 기업인들이 한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고. 근데 김영란법의 제일 무서운 점은요. 예.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 아무리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검찰에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예, 예. 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무조건 처벌이 처벌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네, 조심해야 한다는 당연하죠.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청취자 한 분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궁금해하셨는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기업인입니다. 예, 이분이 용기 있게 증언해 주셨고 저희가 몇 개월 후에 또 저 인터뷰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행간 들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인터넷에서 최대 화제가 된 검색어는 단연 김제동 영창, 김제동 국정감사였습니다. 김제동 씨가 국감에서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저도 그런데요. 김제동 씨가 한 방송에서 예. 군복무 시절 사성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을 갔다 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예. 엊그제 새누리당 백성주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군 간부를 조롱하고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그러면서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하고요. 진상을 조사해라. 네, 국감 증인 채택까지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제동 나와라 국감에. 네, 국감에 등장한 김제동 영창 개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즉 김제동 씨가 이 발언을 한 게 내가 저기 장군 부인한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영창 갔다 왔다는 발언을 무슨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한 거예요? 예능 프로에서 무슨 토크쇼에서 어디서 한 거예요? 예, JTBC 김제동의 톡투유란 프로그램에서 한 말인데요. 톡투유면은 약간 이게 개그성이 담겨있는 발언이었어요. 이게 저도 찾아봤는데. 토크쇼인 거죠? 네, 토크쇼요. 문제는 이제 영창 개그가 등장한 배경이 예. 당시 김제동 씨와 출연진들이 군대 사연을 가지고 토크를 벌였습니다. 예, 예. 근데 김제동 씨도 뭐 이제 관객도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예. 저도 짤막하게 제 군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꺼냅니다. 관객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웃었는데요. 먼저 직접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그러죠. 제가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시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미친놈 신상 파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제 순서가 됐어요.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면을 나가서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서 풀려났다 이 얘기를 아, 예. 지금 뭐 뒤에 배경음악 들어도 알지만 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네, 팡 거미더라고. 터지는 폭소의 무대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거짓 아니냐. 이게 이제 백승주 의원의 지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분 의견 물으면서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을 좀 짚어보죠. 첫 번째 인간은 웃자고 한 얘기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입니다.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고요. 예. 김제동 씨가 어제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직접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김재동 씨가 어제 답을 했어요. 네, 답을 했어요. 어. 일단 김제동 씨 입장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예, 예. 이 토크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하나쯤 갖고 있는 전설 같은 군대 얘기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객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전설 같은. 나 예. 저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날아가는 새를 잡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있나요? 그런 허풍을 또 떠는 분들도 네, 계시는 그럼 믿거나 말거나 식 얘기가 남자들한테는 다 하나쯤은 있어요. 내 말이.
근데 네티즌들 반응도 좀 비슷한데요. 예.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놉니다. 뭐 개그하지 않은데 다큐 찍고 있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그의 우승 코드는 언제나 과장, 뭐 익살, 풍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재동 씨 발언도 그런 발언의 하나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너무 정색하고 받아들여서 사실을 따지고 들면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 얘기 아마 못할 것 같고 개그도 아마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방송에서 개그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취자 김선용 님도 비슷한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만 아무리 개그라도 명예훼손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예, 맞습니다. 나오더군요. 개그라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약자를 비하하거나 장애인을 비하했던 개그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거짓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건 그건 또 개그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너무 긴 칼을 빼들었다 이건데요. 너무 긴 칼이요. 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인간 견문발검입니다. 사자성어 모기 잡으려고 칼 빼들었다 뭐 네, 이런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동 씨 영창 개그, 이 개그 영창 발언은 세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뭡니까? 사실이거나 과장됐거나 거짓말이거나. 음흠. 그러니까 한민국 국방장관은 국감장에서 영창 다녀온 기록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김재동 씨는 국감에 부르면 얼마든지 가서 다 얘기해 드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면 골치 아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어제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김재동 씨의 영창 발언이 과장 또는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예. 이러면은 분명 비난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국감장에서 한 연예인이 1년 전에 한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따질 때냐는 겁니다. 작년 7월에 한 발언이죠. 네.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정말 그 발언이 문제가 있다면 예.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던가 평론가라든가 언론에서 따지면 되겠죠. 하하. 근데 지금 국방이 국감에서 따질 게 이거 하나뿐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방산비리 지금 북한의 핵 문제도 심각하고 북한만 떨어지는 헬기 문제도 헬기 있죠. 얘기. 사드 배치 문제 있죠. 할 일이 태산입니다.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김재동이랑 개그맨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지금 이거 갖고 이게 논란을 벌일 때냐 이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백 의원이 너무 긴 칼로 모기를 잡으려고 한 것 같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 발언 행가는 뭐죠? 마지막 행가는 어제의 김재동이 아니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김재동 씨 방송인 생활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 노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회를 보면서 일약 그 야권 성향이 연예인이 됐는데요. 예. 이때부터 각종 시위의 단골로 등장하기도 했고 또 야권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광받는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재동 씨 발언은 사회적 영향력도 있고 이걸 또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전과 다르게 많아졌다는 뜻이죠. 심지어 김재동을 대통령으로 하는 뭐 그런 기사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재동 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재동 씨를 견제하려고 하는 힘도 강해졌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발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연예인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존중받아야 한다.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발언을 하더라도 그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결국 김재동은 결국 김재동이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나를 부를 거면 불러라. 근데 준비 잘하고 불러라. 나는 방위였지만 매일매일 일과가 끝나면 군 장성들 그 회식 자리에 가서 사회를 봤다. 그것부터가 군법 위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재동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은 취소되었다는 것. 이거는 김재동이 국방부를 상대로 멋진 한판승을 거둔 거다. 근데 이건 누가 깔았어? 백성주가 깔았어. 백성주가 누구야? 뭐 자기 동네에다가 짜들을 배치해달라고 그랬던 인간이야. 그 인간이 지금 사실은 이거 여기 행간에 잘 나와 있지만 이 사건은 결국 국방부 국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끊임없이 추락하는 링스 헬기 그거 미국 헬기잖아. 아니야? 링스 헬기 어디 거야?
끊임없이 하여튼 우리가 막대한 국방비를 지불하고 바깥에서 사갖고 들어온 무기들이 추락할 때마다 거기 희생자가 나와. 뭐 3명이 죽었다. 그러면 새 부모는, 새 학생의, 그러니까 새 병사의 부모는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거야. 그런데 지금 그놈의 헬기가 떨어진 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잘못된 미국 무기 때문에 죽어가는 한국의 장병들, 이런 걸 다뤄야지. 어디서 개그맨 농담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고. 전화기 갖다 드려. 어디서 그런 미친 짓거리 하냔 말이야. 자, 만약에 예능 프로에서 허위 사실이 나갔다라고 김제동을 고소고발할 거라면 여러분 그 병영체험이란 프로 있죠. 군인들이 나오고 연예인들 데리고 나가서 연예인들 병영체험하게 했던 거, 그게 다 세트장이었다며. 그거 진짜 실제 병영체험이라고 그렇게 홍보해서 했던 군인 프로그램, 그거 전부 다 세트장이었다며. 그것도 처벌해야지. 어디서 허위사실 얘기가 나와. 진짜 김제동이가 정말로 치명적인 얘기들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진짜 병영체험 아니야. 그거 세트장이야.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 진짜 몰랐어? 그거 가짜야, 가짜. 진짜 병영이 아니라니까. 링셀기는 영국제예요? 확실해요? 미국제다 영국제다 지금 싸움이 난 것 같은데 어느 게 확실한지 사실 확인해 주시고요. 이 해외에서 가져온 무기들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 장병들이 죽어가. 이유는 뭐야? 이게 영국제든 미국제든 독일제든 이유가 뭐냐고. 그거 군 장성들이 이게 별 달고, 이 별이요, 별을 하나 달고 물러나려고 끝까지 애를 쓴 이유가 뭐냐면, 별을 달면 예비역 장군으로서 이 사람은 만약에 군 비상 상황이 터지면 다시 군으로 돌아온대. 그런 규정 알아요? 별을 달고 예편을 하면 그 장성은 국방부에 영원히 소속된다는 거야. 그래서 군 비상 상태가 터지면 이 사람은 군으로 복귀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몇 호, 의로 비상령인가 뭔가가 딱 터지면, 가포 비상령인가 의로 비상령이 터지면 군 장성들은 국내에 대기해야 된대. 군 별 달고 예편한 사람들은 비상사태라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왜 그러면 그걸 위해서 별을 다냐,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군 장성은 국방부하고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별을 달고 제대를 하면 그 별 단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국 무기회사들이 로비를 하는 거야. 로비 창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박근혜 정부에서 맨 처음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막 박정희하고 유경수 핸드폰 고리에 달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박근혜 정부였나? 이명박 정부였나? 박근혜 정부 때 거야. 누구니? 옛날에 무슨 연평해전이었나? 무슨 중요한 사건 나가지고, 그 모든 장군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 일본에 골프 치러 갔던가 그랬어. 일본에 골프 치러 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로비스트였던 거야. 무기 로비스트. 무기 로비스트면서 하여튼 중요한 거 2가지가 있었는데, 진짜 국가 비상사태일 때, 골프 치러 다니고 제대로 안 하고, 그거 좀 찾아봐봐. 그 첫 번째 국방부 장관 후보가 골 때리는 인간이었어. 그런 거를 이제 국방부 장관을 박근혜가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왜 얘가 결정적으로 안 됐냐. 그런 국가 비상사태 때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외국의 무기회사의 로비스트였는데, 얘가 외국의 비자금을 갖고 있었어. 외국의 무슨 비자금을 외국의 무슨 무기회사로부터 주식을 비밀리에 갖고 있다가 걸렸어. 외국 무기회사와 관련된 주식을 비밀리에 갖고 있던 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쫓겨났지. 안 그랬으면 박근혜가 끝까지 밀어붙였어.
아니야, 김병관 아니고, 김병관은 저기 아니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장관 후보. 일본 온천 여행인가 뭔가 할 때 갔었어. 국가 비상사태 때. 좌우지간, 그래서 이게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 되면, 이 별을 달고 물러난 애들 중에 아주 부패한 애들이 뭐에, 진짜, 그 모든 별단 사람이 로비스트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장성들 중에, 예, 네. 아, 김병관 얘기예요? 김병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병관 맞아요? 무기 로비스트가 국방장관? 이해 안 돼. 무기 중개상 율곡비리 알고도 재직했고 군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때 그 김병관이었어요? 김관지는 괜찮아요? 누가 그래 괜찮다고. 김관지는 장관이 됐고 내가 얘기한 사람 장관이 안 됐어. 박근혜 정부 초기에 2013년 5월 달에 그때 김정은이가 수도권을 불받아 만든다고 할 때 그때 장관 후보로 나왔다가 잘린 놈. 그게 김병관이야? 그때 장관 후보로 나왔다가 잘렸어. 잘린 이유가 그 외국 그 무기회사의 주식을 외국 무기회사의 주식을 비밀리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린. 맞아요. 그럼 그 사람 맞네. 그랬던 거야.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장군들이 전부 다 그렇게 미친놈이냐? 그건 아니야. 다 미친놈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국군 장성 출신들 중에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 더러운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로비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미국 무기를 비싸게 사들이게끔, 그러면서 국내 국방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국방정책, 잘못된 예산 집행을 주도하는 진짜 이 수박 씨 발라서 18통을 그냥 씨를 뱉어가지고 얼굴에 처발을 개젖을 빨아야 될 로비스트 공직자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뭐 김관진은 괜찮아요. 김관진이 누구야? 내가 진짜 웃겼던 게 뭐였냐면 그게 이명박 말이야. 2012년 10월 11월 그때 있었던 일이야. 내가 감옥 가서 내가 기사 봤어. 노크기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노크기순. 그러니까 저기 북한군이 넘어온 거야. 넘어와갖고 얘는 초소마다 걸리길 바랬는데 7개의 초소를 그냥 통과한 거야. 아무도 안 잡았어. 그래서 심지어 얘가 어딜 갔냐? 군부대에 들어갔어. 군부대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생활관을 두들긴 거야. 생활관을 두들기면서 나 진짜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우리 착한 군인들이 라면을 끓여줬어. 그래서 생활관에서 라면을 끓여줬는데 이게 걸린 거야. 그래갖고 이게 노쿠기순이다. 근데 그때 아니라고 발표를 한 거야. 김관진이. 그런 일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CCTV를 돌려보니까 사실로 확인이 됐어. 그때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이야. 근데 이 문제의 그 김병관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지저분한 로비스트였다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김관진을 막 2012년 12월에 김관진을 막 욕을 했어. 그러면서 당장 국방부 장관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김병관을 데려왔는데 김병관의 비리가 그냥 포도송이처럼 그냥 거봉처럼 주렁주렁 하니까 김병관을 내쫓고 역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이다. 그래갖고 김관진이가 다시 국방부 장관 된 거야. 그랬던 추억이 있었지. 그런 것들이 지금 김제동을 불러다가 국방부 각 국감장에서 김제동 개그를 갖다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겠다고 지랄 생쇼를 하다가 김제동이 나 부를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진짜 이 김제동은 이러다간 국회의원 되겠네. 김제동은 이러다가 국회의원 되겠어. 그래서 김제동이 국회의원 돼서 내가 볼 때는 이 문화관광, 그러니까 이 미디어나 국방 어디를 보내든 그러니까 미디어 쪽이 더 정확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종편 시스템 이걸 갖다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쪽에 투입해도 될 것 같네. 예.
김제동 화끈 사이다. 새누리당은 스토커냐. 혈세 먹었으면 국방에 관심을 좀 가져라. 그것 좀 우리 삼지상님 맨 마지막에 다시 올려주세요. 예,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볼 수가 없으니 그 부분, 예, 방금 지금 보내주신 그 내용을, 예, 방금 보내주신 그 내용을 맨 마지막에, 요거 유튜브 영상인데 우리 소리만 들을게요. 본인이 누군 것 같습니까? 본인이 연예인인 것 같습니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천만에 본인은 어떤 사람이냐? 국가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